오늘 발표됐죠 이거? 개미들의 투기판이 된 레버러지 ETF 원유 ETF 자 이제 쉽게 못합니다. 투자 장벽 올렸죠. 이게 무슨 소리냐? 형들이 너무 ETF를 하는데 너무 레버리지만 하니까 정부가 보다 못해서 이거 투자 장벽을 올렸습니다. 너무 레버러지 몰빵 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투자 장벽을 올렸는데 얼마나 몰빵을 가셨냐? 형들 세더라고요. 아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4월 달에 원유 ETN 1조 3천억 오로지 매수 딴 거 없죠. 남자의 길은 직진 한 방향이다. 오로지 매수로 갔고 ETF는 레버러지와 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 아니면 2배 이걸 합한 게 전체 거래량의 60% 빠꾸 없죠. 빠꾸 없죠. 전 참 신기한 게 우리는 ETF라 그러면 저는 주식을 고르기 힘들면은 그것도 업종을 사기 위해서 ETF를 투자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개인분들은 ETF를 그렇게 접근 안 하고 ETF는 2배 선물처럼 접근하는 거야. 레버러지를 위해서 2배나 3배가 가능한 상품 요런 아주 바람직한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 너도 나도 레버러지 아니면은 그 인버스 거꾸로 가던 거 요쪽에 베팅을 많이 하셔서 비중이 60%예요. 아니 그냥 ETF 사요. 그냥 ETF 나쁘지 않은데 굳이 한 배짜리는 안 사고 형들이 2배와 3배를 너무 많이 사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앞으로 이게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원유 ETN을 하려면은 무려 예탁금을 얼마를 넣어야 된다? 1,000만 원을 넣어야 돼. 선물하고 똑같죠. 선물하려면은 미리 넣는 돈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탁금을 1,000만 원을 미리 넣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뭐 또 많아요. 이거 뭐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써있진 않은데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나도 받아야 되나? 나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를 교육할지 모르겠는데 뭐 슈컬도 보여주나? 훌륭하다. 이런데 슈컬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원유 ETN 1억 하면 망합니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연락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걸 굳이 레버러지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건 이제 ETF만 레버러지를 하니까 자체 레버러지한 형님들도 많으시죠? 빚내서 투자 이게 자체 레버러지잖아요. 증권사에서 빌리거나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요게 신용융자 장모인데 요거는 막기가 좀 힘들죠? 막을 수는 있겠다. 증권사에서 돈 빌려주는 거로 뭐 막으면 되긴 하는데 뭐 그럼 증권사에서 안 빌리고 사채 빌려서 할 거 아니야. 옆친구한테 빌리고 그게 한 달에 1.7조가 증가했습니다. 신기한 게 요즘에 주식이 빠졌다가 옆으로 기고 있거든? 근데 뭘 레버러지라는 거지? 저는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나도 하고 싶어. 저도 빚내서 주식을 사고 싶은데 옆으로 가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거 도대체 뭘 사고 싶어서 이걸 빚을 내서까지 사고 싶은 종목이 뭘까? 이거 횡보하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 상당히 궁금해. 한 달에 1.7조를 빚을 내서 샀는데 3전? 제가 60층에 있긴 하지만 삼전이 그 빠른 시간에 구조대가 오기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식이잖아요. 지금 원유도 아니고 주식에다가 빚을 내서까지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증권주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증권주들이 이렇게 요즘 실적 주간이죠. 1분기에 그 박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적자인지 왜냐면은 거래가 엄청 많잖아요. 주식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개미들도 다 우리가 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적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한투증권이 1분기에 1338억 순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신문기사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저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지난 1분기 1338억의 순손실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6844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데서 적자 전환한 거다. 야, 지난해 한투증권이 1분기에 당기순이익이 6844억 원이었어요? 야 그럼 이거 곱하기 4 하면 한투가 얼마를 번 거야? 2.7조를 벌었다고 작년에?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무리 연결로 한투 금융지주라고 해도 뭔가 값이 이상하잖아요. 한 분기에 6,800억을 번 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감이 조금 이상하다고 봤더니 한 분기가 아니라 오타죠 오타. 1년에 이게 연이죠 당연히. 연에 작년에 7천억을 벌었어요. 이게 한 분기일 리가 없지. 한 분기 7천억이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돈 잘 버는 걸로 거의 5등 안에 들 수 있어요. 한투증권이 보면은 실적이 2015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작년에 7천억을 벌었어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7천억이 나온 회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한투증권이 주식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냐? 여기 있죠. 세상에 근 15년간 가격에 변화가 없어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 금융주는 아무리 봐도 좀 너무하다 싶어. 아니 돈 버는 게 이렇게 올랐잖아. 1,000억 2,000억 벌던 회사가 7,000억을 벌었거든. 근데 뭐야 이게 2004년 2005년이에요 15년을 그 존버를 해도 가격이 그대로야. 물론 약간 이렇게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뭐 그렇다고 쳐도 너무 심하게 가격이 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쯤에서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맞추기 힘든데 작년에 우리나라 2019년에 당기순이익 1위가 당연히 삼성전자였어요.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당기순이익 작년도 2019년도 2위. 야, 요거 맞추기 힘들어요. 요거 이게 알면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정답이 나오네. 깜짝아. 정답. 오, 대단하다. 믿거나 말거나 신한이에요. 신한금융주주.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3조 4천억이에요. 2위가 신한주주야. 2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껌딱지처럼 하는 그 은행과 뭐 이런 거 합친 거긴 하지만 금융지주가 작년에 2위가 신한주주예요. 이거 현대자동차보다 많이 벌었어요. 현대가 3조 2천억, 신한금융주주가 3조 4천억. 그 신한만 그랬냐? KB금융주주 3조 3천억. 현대차보다 신한금융주주나 KB금융주주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에 작년에 2등이니까. 그리고 4대 금융주주, 그 우리까지 합해서 4개를 KB 뭐 신한 뭐 우리 다 합치면은 4대 금융주주가 작년에 순이익이 11조였어요. 와, 이 11조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미쳐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곳당 대강 3조잖아요. 2조 후반에서 대강 3조를 번 거니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건데 현대차가 작년에 3조 조금 넘었죠. 엄청나게 많이 벌은 건데 게다가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신한이긴 한데 돈을 번 게 FY13년부터 하면은 거의 2배가 늘었어요. 6년 만에 돈을 버는 게 2배가 됐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 주가는 뭐 다 아시죠. 주가는 진짜 신기하게 역시 신한지주죠. 우리나라 당기순이익 2위를 자랑하는 신한지주가 2005년도 주가예요. 와, 이걸 보면서 참 믿기지 않는 숫자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에서 내려간 건 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15년 전 주가가 여기 와 있어요. 우리나라 당기순이익 2위예요. 2위. 이게 지금 5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2배가 났어요. 2배. 야, 이러면은 보통 이건데 빠져도 세상에 이렇게 빠져요. 와, 이게 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제 한탄을. 자,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 제목들이 어떻게 나오냐? 요즘엔 제목 학원들을 많이 다니시죠. 우리 김인 애널리스트님께서 제목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죠. 은행주를 갖고 있는 저 같은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내 은행주를 배당 때문에 해서 배당은 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저렇게 빠지는 게 이게 15년 전 주가에 돈을 번 게 몇 보고 뭐 PBR이 0.26 뭐 이제 이런 말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내려가 있는 거냐면은 대출 잔액 132조 원 전체가 날아갈 거를 전망하면은 지금 가격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은행주 실적이 어떻길래 저렇게 주가가 안 좋았냐? 최근에 물론 실적 발표 난 다음에 그 은행주 들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하루에 한 10% 올랐어요. 은행주 주가가 하루에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반도체나 뭐 코스피가 이 정도 오른 거에 비해서 거의 못 올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주 같은 거 얘기하면은 맨날 듣는 게 이런 거잖아요. 배당 높였다. 와, 이거 진짜 주주 환원을 한다. 배당 수익률을 높이고 배당을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주 배당은 5% 나오죠. 5%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주주를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러는데도 은행 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은행주 배당 수익률 5%다. 야, 코스피 2.8%밖에 안 주고 정기예금 요즘 1% 이거 옛날 얘기죠. 1.7% 작년 얘기고 1%밖에 안 주는데 배당이 5%니까 정말 많이 준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세상에 코로나가 온 다음에 이렇게 됐다. 제가 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요. 형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게다가 은행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상장은행 4대 시중은행들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거의 예전에 70%였어요. 우리나라 은행주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뭐예요. 우리 빼고 이거는 대주주가 정부기 때문에 정부가 40% 들고 있어요. 우리 은행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 나머지는 외국인 투자 주주의 비중이 70%. 조금 내려와서 66, 64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배당을 줘도 외국인들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배당만 하면은 뭐 국부 유출이다 뭐 이런 기사들 작년에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배당률 높으면은 외국인 주주에 3조 원 배당했다 국부 유출 논란을 가열된다 그러는데 이게 배당을 해서 국부 유출 논란이 아니라 원래 외국인 주주 비중이 거의 70%예요. 60%에서 뭐 어떡하겠어. 이게 사실상 뭐 주인이 외국인이니까 배당을 하면은 이게 외국인 주주한테 너무 준다 뭐 이런 표현 나와서 높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뱅크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IT 기업들이 저 금융 쪽에서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걸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둘 다 주주죠. 저도 둘 다 주주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뛰어난 뭐를 하는 것 같진 않지만은 여기가 뭐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매기가 등장했다 뭐 이런 거 요즘에 같은 경우도 네이버도 뭐 통장 만들었죠. 이거 아시죠? PPL은 없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잠깐 말하면 네이버가 통장 만들었다고 이 기사가 막
올라가요. 아마 광고 홍보 기사일 텐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최고 연 3%래. 야 그래서 야 나도 야 네이버 통장이 연 3% 주면은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신문 기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치금 100만 원 이내. 전 처음에 이거를 이자를 100만 원 이내인 줄 알았어. 그래서 3%로 이자를 100만 원을 받으려면은 3천만 원 이내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통장 예치금이네 지금. 100만 원을 3%면은 1년 이자가 3만 원 아니요. 딴 데는 뭐 1, 2% 주면은 거기보다 1년에 1, 2만 원 더. 뭐 1, 2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걸 받으려면은 전월 결제 실적이 10만 원을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건 주는 게 어디야? 3% 주는 게 어디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 나머지 조건을 봤더니 전월 네이버 페이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연 1%. 뭐 그럴 수도 있죠. 연 1%. 연 1%는 좀 약간 요즘 은행 이자 얼마지?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 연 1%면 좀 작은 것 같은데 0.5에서 1.45% 연 10만 원 넘기면 되니까 10만 원 넘겨서 3%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IT 기업하고 뭐 미래의 싸움, 뭐 성장성이 약하다. 그건 다 알고 있죠. 또 요즘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실 기업들이 막 생기는데 은행들이 또 부실 쌓지 않을까? 대손 충당금 쌓는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두산중공업이 얼마 전에 큰 적자를 기록하고 그룹이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익스포저가 1조잖아요. 시중은행들의 익스포저가 1조인데 이거 만약에 대손 쌓으면은 수천억이나 뭐 거의 조 단위로 쌓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대손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거는 알겠어요. 경기도 안 좋고. 자 그런데 이게 보통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아니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기업들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은행주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죄송한 주주된 입장으로서 이 성장성은 IT 기업에 밀리는 것 같고 그러면 뭐 그래 뭐 안정적이더라. 근데 안정하면 안 되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수익성이라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이게 안 돼요. 수익성이 안 돼요. 이게 배당 5% 아니냐? 자, 배당 5% 정도로는 수익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제가 우리나라 말고 미국 은행들을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은행들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은행 1등이 어딘지 아세요? JP모건. BOA가 2등. 이게 JP모건의 주가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여기도 저금리, 저성장, IT 기업하고 밀리는 거 이런 거 똑같아요. 0%대까지 내렸으니까 저금리에다가 성장성도 떨어지고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좀 기다가 여기도 많이 겼어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거의 10년 넘게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폭락은 했죠. 코로나가 오면서 이만큼 지금 폭락기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가 나름대로 야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내가 그 은행주 주주된 입장으로서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용납을 모든 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네는 왜 저렇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었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일단 JP모건 체이스 미국 랭킹 1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박혜진 누나 레포트를 보면은 미국 가구의 50% 이상의 고객인데 2022년까지 무려 미국 인구의 93%를 고객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대형은행 전성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포트에. 아니 미국은 대형은행이 전성식이래. 우리나라하고 말이 전혀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대형은행이 같거든요. ROE가 10%를 상회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은행들도 ROE가 낮지가 않아요. 미국 4대 은행의 ROE가 한 10% 되잖아요. 여기 10%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우리나라 4대 은행들도 ROE가 9%, 10%, 뭐 11% 그래요. 요거죠.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9% 왔다 갔다. 돈은 잘 벌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성장성이 없다 맨날 얘기하는데 돈은 잘 벌어요. 뭐 5년 만에 2배가 내고 그렇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JP모건 레포트 제목인데 배당한다면 이들처럼 그러는데 야 아니 우리나라도 은행주는 배당을 5%를 하는데 세상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요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JP모건의 2019년 주주 환원율이 몇 %라고 번 돈의 96.7%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없잖아요. 성장성이 없다기보다는 성장성이 낮다고 사람들이 기대하잖아. 실제로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돈 자체는 성장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그러면은 니들 번 돈을 어차피 투자할 데도 없는 거 아니야. 성장성이 낮으니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뭘 하냐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럼 얘네만 JP모건만 그런 거냐? 흔히들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은행 얘기할 때 배당 수익률만 보고 배당 수익률 뭐 미국 은행들도 한 3, 4% 하네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5% 하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더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자사주 매입. 이게 JP모건의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여기서 2019년에 26조를 매입한 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방금 전에 나왔지만은 JP모건 미국 1등 은행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율이 2019년에 이미 거의 100%예요.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흔들렸긴 하겠지만 원래 계획은 번 것보다 더 주는 거였어요. 120%.
물론 뭐 BIS 자기 비율이 뭐 따져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평균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미국 은행들이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이 이 정도인데 자사주 매입을 이 정도에서 평균 한 100%. 심지어 일본 은행이 짜기로 유명한데 거기도 대충 주주 환원율이 60에서 70% 정도 돼요. 한국은 여기 있어요. 배당은 많이 하는데 뭐 나머지 자사주 매입이나 뭐 소각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물론 다 이유는 있고 어떤 건전성을 높이고 이런 건 이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성장성이 현재 굉장히 낮다고 판단되는데 벌어둔 돈을 주주들한테 잘 주지 않고 뭔가 쌓아두는 거죠. 뭐 앞으로 미래에 뭘 투자할지 모르겠는데 주주 환원이 굉장히 약하죠. 주주 환원율이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25%, 미국은 100%가 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6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억울하기 때문이죠. 내 주식 돌려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주가 수익률을 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은행주가 주가 수익률이 낮지가 않죠. 물론 JP모건이 큰 역할을 했지만은 굉장히 높게 S&P 평균보다 오히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JP모건 체이스의 레포트 제목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행주거든요. 미국 은행주인데 요번에요. 서프라이즈 1분기에 비교적 성적이 좋았다. 근데 뭐가 부담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부담이라. 이게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세상에 은행주가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부담이라 그러는 나라가 있어요. 비싸서 못 사겠다는 거잖아. 은행주. 세상에 너무 싸. 0.2가 0.4가 뭐니 뭐 PBR이 몇 배니 이거 안 사도 뭐 어이가 없다. 우리 제목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레포트 제목 봤지만 어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버는 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뭐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그 다음에 뭐 단기순이익 뭐 이런 것도 물론 예전 성장도 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JP모건의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올라갔잖아. 우리나라 은행들도 2013년에 비해서 2019년이면 거의 2배 났어요. 근데 얘네도 15에서 한 30 됐으니까 2배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상당히 돈을 잘 버는데 굉장히 주주 환원율이 약하다라는 그 주주된 입장으로 내 주가 좀 올려달라는 말과 함께 물론 2019년 10월에 이게 뉴스인데 그때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때 은행 금융지주들이 PBR 이 장부가 대비 전체 시가총액이 0.4배였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대로 가면은 2-3년 내에 우리 0.2배로 갈 수 있다. 0.4배인데 이대로 가면은 저평가가 더 심각해져서 0.2배 2-3년 내에 간다는 게 2019년 10월 말이었거든요. 이때는 2-3년 걸릴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는 해내기 때문에 그 2-3년이 아니라 한 5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5개월 만에 그 0.2가 그대로 왔죠. 0.27. 야 세상에 역시 한국이야. 역시 형들이야. 화끈하죠. 2-3년 미래를 땡겨버렸어요. 그 언젠가 MS CEO도 말씀하셨죠. 나달리 형도 2년 내에 올 거를 2달에 땡겼는데 이쪽도 땡겼습니다. 화끈하게 땡겨서 주가가 거의 뭐 30-40%가 빠지면서 0.2를 달성을 했어요. 야 0.27은 진짜 이게 흔히 말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수치보다 내려간 거잖아요. 금융위기가 와도 0.3 뭐 여기 어디서 걸렸는데 그거를 아래로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물론 뭐 작년부터 KB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요즘에 자사주 같은 걸 산 다음에 소각하는 일들이 작년 말부터 최초예요. 최초. 제가 알기로 거의 최초인데 최초로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그러는데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은 성장성이 높은 회사는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마존한테 아무도 배당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없어요. 배당 올리라서. 아마존이 그렇게 영업이익 안 하고 배당도 눈꼬리만큼 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무도 아이고 그건 회사가 성장을 하잖아. 높은 성장성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데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바로 주주가 기업에 주주 환원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리고 얘네는 IT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IT 기업들도 성장률이 ROE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배당으로 많이 돌리거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 이 신문기사 그대로 따온 거긴 하지만 2015년 구글 같은 경우에 15년부터 ROE가 빠지니까 뭐 예를 들면 배당을 한다든지 페이스북도 7년부터 주주 환원 같은 거를 배당을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벌어둔 돈을 주주한테 좀 돌려줘서 주가 부양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내 주식을 좀 올려줘야 되는 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있어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한 BIS 비율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쌓아둔 돈이 많지 않으면 부실 비중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걸 또 많이 주려고 그러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신문기사로 뭐라고 나와요. 돈 벌어서 외국인 준다 뭐 이런 게 또 우리나라는 많이 나오는 좀 특징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주가 부양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사지. 아니 야 우리도 살려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사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면서 삼전처럼 동학 개미운동 뭐 이런 운동 내면서 이렇게 외국인 비중 내려가고 우리 비중 올리고 할 텐데 이게 뭐씨 올라가야 싸고 좋은 거
건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뱅크주들은 돈은 진짜 잘 버는데 쌓아둔 돈 진짜 많고 요즘에 우리나라 은행주들 건전성을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좋아. 왜냐면은 리만급에 왔을 때 위기 상황 때보다 건전성이 더 좋아. 뭔가 지표는 좋은데 주가는 이래요. 물론 뭐 제가 이 근처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뭐 하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성을 좀 아니면 아예 그 IT 기업하고 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하고 정말 번 돈으로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머리를 들이받아 보든가. 물론 그랬다가 주가가 3분의 1 조각이 날 수도 있지만 번 돈으로 과감하게 뭘 해보든가. 가서 머리 박치게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돈 벌어봐야 얼마를 벌겨. 신한주주가 1년에 3조를 번다며. 카카오 이 지난 분기에 서프라이즈 났어. 얼마 벌었더라? 900억인가 벌었잖아요 한 분기에. 이랬다고 서프라이즈 났다고 카카오 주가가 역대 최고가로 올라갔어. 히스토리컬 하이. 세상에 야 900억 벌었다고 무슨 뭐 히스토리컬 하이로 올라가고 뭐 은행주를 위협하고. 지난 신한지주가 작년에 3조를 벌었어요. 3조를 900억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3.09예요 여기 소수점 두째 자리에 들어와. 소수점 두째 자리에. 첫째 자리에도 안 들어와. 이 900억 같으면은 표시도 안 해. 이거 대손 얘네 수천억씩 사. 뭐 900억 하면 히스토리컬 하이로 가고 무슨 뭐 IT가 흔드네 뭐 요즘에 금융 대전 그러면은 우리 은행들이 뭘 싸우나 하고 검색해보면은 은행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가 싸운데 얘네 진짜 등치로 치면은 뭐 물론 뭐 통장성이라는 건 있지만 야 등치로 치면은 지금 900억 벌면 투자 여러 기금 뭐건 이쪽이 훨씬 높은데 이거 돈 쌓아뒀다가 하여튼 뭐 3.09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올려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저 카카오는 있긴 한데 솔직히 카카오는 조금 있고 은행은 좀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화끈하게 가서 부딪혀서 승부를 보든가 성장성으로 뭔가 내가 뭐 무슨 플랫폼을 하던지 뭐를 화끈하게 좀 하던지 뭐 맨날 화끈하게 하는 거는 저거를 화끈하게 해요. 다른 회사를 사. 그러면 야 니들이 드디어 영역을 높이는구나. 우리 좋았어. 뭘 샀냐 보면은 비슷한 거 사. 무슨 보험사 사고 증권사 사고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 그치? 야 뭐 자산운용사 사고 보험 뭐 싸게 샀다고 좋아하고 있고 아니 뭐 그 나물에 그 밥을 뭐 금융이 어려워지면 다 같이 날아갈 밥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저렴한 생각을 하지만 얘네는 그걸 수익 다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익 다변화 하지 말라는 게 훌륭한 아이디어지. 물론 은행이 60, 70%니까 딴 거나 증권사나 뭐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로 수익 다변화는 좋은데 어쨌건 다 같은 증권 카테고리니까 거기서 그러면 아예 그 IT 기업들하고 3.09인데 3.09 이게 보이지도 않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주주 친화적 그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주주된 입장으로서 작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삼전 같은 형님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한번 열을 냈더니 요즘에 분기로 주시잖아요. 2017년에 앞으로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주겠다. 이런 멋진 계획을 2017년에 발표했죠. 제가 이거 믿고 들어갔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연기하고 계세요. 주주들 입장으로 상당히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60층에 사람이 있는데 지금 45층이거든요. 근데 이거 환원 정책을 자꾸 연기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좀 아프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삼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올라갔죠. 이때 주주들이 하도 뭐 성장성 어쩌고 배당해라 그래서 배당을 올라간 건 알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삼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만 배당금으로 거의 10조 나갔어요. 9조 6천억이니까 번 돈이 21조인데 그중에 거의 10조니까 한 44% 정도를 쓰긴 썼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얘네가 뭐 건정성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참고로 현금 보유 현황이 2019년에 100조가 됐는데 2019년 끝날 때 112조가 됐어요. 그래서 뭐 112조를 들고 있는 형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112조 진짜 많이 들고 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회사가 하이닉스고 3, 4위가 한 30조, 40조 하죠. 삼바 40조, 네이버 한 30조 하죠. 그거에 3배 들고 있어요. 아마 2등, 3등, 4등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뭐 돈을 뭐 미래를 위해서 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잠깐 보여드리면 아예 그러면 은행도 요즘에 금융 공룡으로 진화하는 IT 공룡들. 근데 은행은 이미 자체가 금융 공룡이니까 그럼 IT적으로 뭔가 화끈하게 투자를 해서 이 레포트가 정말 좋은 레포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신증권 형들이 무형 경제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레포트 나중에 링크 한번 드릴게요. 무형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예 이걸 봤던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 가치 승수를 치는데 옛날에 제조업체들은 한 2배, 서비스 제공하면 한 3배, 테크놀로지까지 크리에이터로 가면 5배, 뭔가 연결한 네트워크, 흔히 말하는 플랫폼 같은 거 뭔가 이것저것 엮어놓으면은 8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0.2배 받고 있잖아. 0.2배면은 이거 없어 여기에. 여기서 뭐 어떻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을 좀 바닥에 붙어있는 그걸 조금 올리는 쪽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잠깐 있습니다.